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를 맞아서 강원도민일보가 준비한 특집 기획입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정당 정책 토론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사실 현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좀 체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강원도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이 입법이 좀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 특별자치도를 둘러싼 뭐 여야의 공방도 있고, 또 이제 특별자치도와 또 강원도와 각 시군의 이제 연계 발전 전략들이 이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민일보는 이번 선거를 좀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고, 또 유권자들께서 이제 각 정책을 또 이제 촘촘하게 비교하고 또 검증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첫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도지사 후보의 정책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는데요. 순서는 이제 기호 순대로 이제 그 정해서 이 마련이 됐고요. 오늘 이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강원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시자 또 정책자문위원장인 성경용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진행 순서는 우리 성경용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광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이제 그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이제 패널들이 뭐 질의나 응답 시간을 좀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이호 디지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국장입니다. 질문을 날카롭게는 못하고 심도 있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밤을 샜다고 합니다. 우리 김호석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 경제부장 김호석이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 이 이광재 후보의 정책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에 한림대학 사회학과에 부임을 해서 한 30년간 이제 교수로 일하다가 최근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평생을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정부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광재 후보를 만나게 됐고, 뭐 벌써 이제 한 30년 이년이 되는 전이죠. 그동안 이광재 후보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분이 강원도를 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사람이다. 애정으로 보나 준비된 상태로 보나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여러 이 정책들을 놓고 볼 때 이거를 살려서 강원도가 일어나는데 큰 힘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국가경발전위원장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를 다 만났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시도지사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광재 후보만큼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이광재 후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강원도의 미래 비전과 전략 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강원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원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래서 강원도가 어떤 미래 비전을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봐서 지금 세계와 우리 국내외적으로 매우 거대한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 기후변화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인구 소멸 위기가 지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회는 계층 간에 또 남녀 간에 세대 간에 많은 지금 분열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봐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또 지방 중에도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의 붕괴가 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자동화되고 고속화되고 또 초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도 늘리겠지만은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을 줄이는 양날의 그런 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강원도에 무슨 세계적인 첨단 기업이 오지 않고 또 많은 또 나이가 든 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테니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강원도 여러 잠재력을, 여기는 자연 환경이 좋고 좋은 대학이 많고 또 수도권과 가깝고 이런 여러 좋은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여기 워케이션 시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워크라는 말과 베케이션, 일과 휴가가 결합되는 그런 독특한 지금 생활 양식, 업무 방식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건도 잘 살려야 되겠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기후변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고 나무를 베내고 이렇게 자연 영역을 자꾸 지금 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인수 공통 이 질병들이 지금 그 1년에 하나 내지 하나 반 정도씩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 중에 하나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역시 강원도는 그동안에 자연 환경은 좋으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좋은 환경적 조건을 보존을 하고 있고, 그것이 수도권 주민들이나 다른 우리 국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비대면 관련 그런 산업과 연결해서 강원도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중국 냉전이 지금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북한은 지금 핵 실험을 재개하고 등등 이 남북 관계가 대단히 불안해지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그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 중에도 이 남북 강원도가 제일 가까운 것이 지금 이렇게 접촉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한국에도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이 강원도에도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여기에 잘 대응해야 된다. 특히 접촉 지역, DMZ 지역을 그런 미래의 여러 긴장과 대립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평화지대로서 또 협력지대로서 우리가 이걸 살려내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지속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0년이 지난다고 할 때 한국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가장 특별한 시기가 저는 2020년, 2021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발전이 경제 성장이나 이런 그 발전의 이 문화 이런 그 영역의 발전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한국이 하강하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피크 코리아, 피크 오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하에 매장된 석유 총량이 있을 때 이 석유를 이렇게 채취하는 게 절반을 넘었으면은 남아있는 절반은 점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것처럼 우리 한국이 발전의 최고점에 이미 도달했고, 지금부터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GDP가 줄어들고 인구는 2020년이 최고점으로 해서 지금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있고, 2021년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에 이런 그 역사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졌고, 이것이 조금만 더 가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그런 그 하강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그 인구 감소 위기와 더불어서 강원도처럼 산악이 많고 농촌이 많은 지역은 전체 지역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이런 지금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이 춘천하고 원주에서 먼 곳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특히 강릉에 있는 대학들도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어느 대학은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학생 정원의 70%밖에 못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점 이 종합적인 위기가 오게 되겠죠. 강원도의 미래 비전 발전 목표 이건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5대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발전 그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강원도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가장 먼저 소멸할 가능성이 있고 가장 고령화 율이 높고 지금 이 시기에 더 인구가 위축되고 더 강원도가 가라앉기 전에 새로운 강원도 비전과 새로운 강원도 플랜을 만들고 새로운 그 도지사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미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대전환의 출발점은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이제 5월 26일 날 아마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래전부터 제안이 됐고 최문순 지사도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광재 의원이 그 출마를 요청받고 민주당에 요구한 내용이 이걸 해줘야 내가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강원특별자치도고 이광재 후보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규제도 좀 완화하고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오고 또 더 많은 어떤 경제적 그 지원을 받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특별자치도라는 이 그릇에 새로운 정책을 담아서 빠른 속도로 강원도가 움직여야 된다. 강원도가 뭐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중앙정부 도움만 받으면 된다는데 중앙정부가 도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중앙정부 재정이 많이 내려온 단들 이 우리 지역 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인구의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무슨 우리 그 이제 직장 다니는 장년들, 노년들 전 인구들을 위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학교 교육부터 평생 교육까지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창의적인 역량, 혁신 역량을 키우고 이게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되고 이게 되면은 신기술, 신산업을 일으키는데 이광재 후보가 특히 춘천 원주 강릉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걸 지금 엄청나게 개발하고 중인데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되고 또 대기업의 어느 특정 사업 부서를 강원도로 가져와서 강원도 전체가 신기술 신산업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성장 부심으로서 전략 특화 지역을 만들어내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GDP는 세계 10인데 삶의 질 지수는 OECD를 통틀어서 세계 30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높은데 그것을 위해서 나라 전체가 일 생활의 균형, 영어로 말씀드리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자, 이 과제를 위해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원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와 수도권이 손을 잡고 대연합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메가시티를 강원도는 강원도와 수도권이 2,500만이 초광역 메가시티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도권의 주민들이 강원도에 와서 쉴 수 있고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교육 연수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하고 이런 지금 필요를 엄청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 가운데 이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전 국민의 평균 35%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평균 35%의 국민들이
기회가 되면은 농촌으로 가고 싶다. 농촌에 가서 지방에 가서 농촌에 가서 농사도 짓고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수도권 2,500만에 적용하면은 벌써 최소 750만 명이 어쨌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그 중에 우리가 3분의 1만 강원도를 우리가 유치를 해도 강원도의 인구를 보충하고 강원도의 활력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지금 우리가 전략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상시 인구가 154만 명인데 상시 정주 인구가 154만 명인데 강원도의 그 거주 여건을 만들어서 와서 뭐 주말을 생활하건 와서 한 달을 살던 이런 인구를 우리가 150만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인 2주소지 혹은 1인 복수 주소지 내가 꼭 서울에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무슨 춘천이든 홍천이든 내가 원하는 곳에 주거 여건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와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인구를 상시 인구 100만 시대를 우리가 일어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강원도 전체의 경제적인 활력 또 사회적인 활력이 확대될 수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강원도가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광재 후보의 정책을 큰 틀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토론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먼저 김우석 경제부장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어쨌든 초강력권으로 묶여서 그 강원도의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또 자료를 보니까 자료 내용에서 대기업도 유치를 하시겠다고 여기 공약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순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청년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주를 하고 기업들이 강원도에서 정주를 하려면은 그만큼 강원도가 갖고 있어야 될 경제적 비전과 또 강원도만의 특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과 기업들에게 과연 강원도가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제시를 해서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그 제안하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예컨대 춘천의 경우에는 춘천의 그 특성화 방향을 교육 또 행정 문화 이런 쪽에 이제 역점을 두고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는 아주 그는 방향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선 대학이 살아야 젊은 사람이 오고 여기서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계속 그 춘천에 만약에 생활하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일자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큰 이제 그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 토론 중에 아주 저 후보 간 토론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던데 도청을 이제 앞으로 캠페인 쪽으로 옮기면은 아직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광재 후보가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를 이제 문화센터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 새로운 어떤 문화 공연이 거기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문제도 어느 하나를 가지고 풀지 말고 교육 문제 같으면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학을 살리면서 이전하는 그 도청 부지를 그렇게 연계해서 발전시키자. 저는 굉장히 그런 이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 행정 또 이제 문화는 지금 서면 쪽에 굉장히 지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라든지 이제 그런 조건이 잘 돼 있고 그거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그 애니메이션 계통 이쪽을 유치해서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특화하고 집중할 때 거기에 이제 교육이 연결되고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 연결되고 이런 측면을 봐야 안 되겠나. 이제 그거는 뭐 원주도 마찬가지고 원주는 무슨 뭐 그 도심 항공 무슨 뭐 모빌리티다 무슨 드론이다 뭐다 또 스마트 의료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학 협력을 어떻게 하고 그것이 일자리에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다 통합된 패키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우리 내부에 해당되는 일이고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수도권 쪽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인데 저는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권의 그 도시가 이 도시에다가 수도권의 그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 기업들이 그 우리가 조사를 잘 해봐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서울에서만 굳이 기업을 할 이유가 없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말고 수도권 한 1시간 정도 되는 일 강원도 이런 이 경관이 좋고 이 교통이 좋은 이런 곳에 일종의 뭐라 할까요? 서울의 사무소를 프론트 오피스를 한다면은 일종의 백 오피스. 앞으로는 이 디지털 트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살 수도 없고 강원도 같이 이제 공간의 여유가 있고 경관이 좋은 곳에 만약에 직원의 일부가 또는 상당수가 와서 거기서 업무를 하거나 교육 연수를 받거나 또는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거나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그 기업 운영을 하기가 좋겠죠. 그런 종합 단지를 기업이 수백 개, 수천 개 기업이 있으니까 다 강원도 이렇게 하겠다는 걸 알려주고 그런 종합 단지를 만들고 그 외곽에 주거 단지를 만들고 또 인근에 그 긴급한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의료기관들을 만약에 유치한다 그러면은 예컨대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강원도를 우리가 이제 영동이 있고 영서가 있는데 이 중간에 내륙 산악 지역이 있는데 이 내륙 산악 지역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기업을 이제 생산 기지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기업의 다른 기능들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지들을 중간 영역에 우리가 만약에 조성한다고 하면 그럼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또 우리 도내 기업하고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고 대학가도 산업 협력이 가능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발상을 이렇게 나가면 이런 거를 오히려 기업들이 그런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또 제안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우리가 강원도 미래 경제를 만들고 그게 일자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게 강원도 경제를 살려내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 뭐 행정 이렇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제 그 연계 작용을 좀 해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원 특별자치도 이거는 또 이광재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고 또 이제 국회 특별법 제정이 이제 과시화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내 유권자들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특별해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 현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이 특별해지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자치권이 더 많이 이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능도 더 많이 이양된다 볼 수 있고 세원도 더 많이 이양된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와 관련된 아마 제일 큰 게 이제 규제와 관련되는 문제일 텐데 어떤 토지의 용도를 누가 용도에 대한 결정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그걸 이제 지방이 가지면은 특히 강원도는 이제 토지 규제가 많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등등 해서 거의 강원도 땅이 산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또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환경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그런 그 오피스 단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런 정도는 강원도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다 중앙에 지금 그 판단에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뭐 케이블카 같은 걸 한다 할 때도 그것도 환경부가 최종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 규제 관련 권한들이 이제 이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강원도가 특별히 역점을 두고자 하는 어떤 분야, 그게 예를 들면 뭐 동해안 경제 자유구역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첨단 신산업을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분야의 새로운 어떤 뭐 드론이라든지 무슨 자율주행이라든지 도심 항공, 소위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이 하늘 드론이 날아가지고 사람을 이동하는 그런 경우에도 거기 그 공중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규제 문제도 많고 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할 때 지방과 중앙의 어떤 공동 관심사가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특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저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제가 주의 깊게 본 건 특화 산업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춘천은 바이오, 원주는 의료기기, 강릉은 세라믹으로 중심으로 해서 현재도 특화 산업이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거를 강제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현재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이든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지원기관에서는 이게 특화 산업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정부 부처와의 예산을 받거나 과기부나 뭐 기재부를 통해서 뭐 국비 사업을 했을 때 유치를 하는 데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었는데, 향후 이광재 후보님께서 만약에 도지사가 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는 이제 그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그 권한과 재원 또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강원도의 재량권을 더 높여주고, 그런데 자치권이라는 거는 세금하고 재정까지 만약 자치권을 확대를 하게 되면 강원도처럼 지역 경제 기반이 약한 곳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니네 지역의 어떤 그 세원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라, 권한도 더 많이 행사해라 이렇게 되고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줄이게 되면 아직은 지금 경제력이 지금 미약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이제 그 제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세밀하게 그 전체 그 구조를 잘 알고 권한은 많이 이양받되 동시에 그 재정 지원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가 전략 과제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그 기조를 잘 지킨다 보고요. 다만 이제 강원도의 노력으로 스스로 그게 지방세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이 되든지 자주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주 재원 확보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또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들과 대기업, 중소기업, 무슨 벤처, 무슨 그다음에 일반 이제 개개인들이 강원도에 많이 이동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이광재 후보가 제안한 공약 중에 하나는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을 면제하자 이런 이제 공약을 내걸고 있고, 이 후보한테 들어보면은 그거는 여야 의원들 간에 상당히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있으니까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를 인구 소멸 대책으로 지금 그 재정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제도 이거를 손을 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강원도의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삼성이다, 현대다, 무슨 이런 이제 LG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게 투자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조 이 분야 이외에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좀 고급 기능 그러면서 이제 휴양이 가능하고 이런 이 워케이션이 동시에 병행되는 그런 그 업무 단지를 만들고 싶다 하는 기업들은 나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개인이 이제 내려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 각각의 투자가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이 투자를 진행할 때 진행 방법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나 업무단지 같은 거를 이제 조성할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그 예산으로 예컨대 우리 이제 강원도 지역에 그 고령화율이 한 22%쯤 되는데요. 노인들을 위한 어떤 노인복지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어린이나 청년들을 앞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투자하거나 강원도로 이제 와서 살겠다고 하는 외부에서 오는 청년 세대들이 주거 문제로 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도내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하고 나서 자기 그 주거 문제로 이제 그 고생할 수 있는데 그런 용도의 좋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그 특별한 어떤 수요에 강원도 스스로 이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입안과 관련해서 이제 좀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대위 1차 회의에서 이광재 후보가 이제 제주, 세종에 이어서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이렇게 특별자치도와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구상이었고 이제 완성을 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구상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하셨을 텐데 앞으로 일단 특별법이 제정은 됐지만 이제 알맹이를 채워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과 제주보다 더 성공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26일 날 이제 그 예정대로 특별법이 그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된다면 또 이광재 지사가 승리해서 도지사가 된다면은 최단 시간 내에 강원 특별자치도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로는 지금 그 제가 규정된 이번에 그 행안위 통과한 법안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큰 골격하고 강원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런 몇 가지 규정이 되어 있지 중요한 어떤 권한과 사무와 규제 등등에 대한 이 세원 이런 등등에 대한 규정이 아직 제대로 지금 그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강원도에 가장 필요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또 국회하고 협의해서 이 법안이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만드는 거 저는 가장 그게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 정책하고 균형발전 정책이 두 가지를 굉장히 제일 중시하는 정책인데 저는 이제 균형발전 정책을 제가 맡았고 다른 위원회가 지방 분권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늘 협의하고 또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정책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걸 잘 지켜봤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의 고민은 좀 더 강력한 지방 분권, 좀 더 빠른 속도의 어떤 분권 계획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제주도라도 여기에 특별한 지위를 갖는 곳을 만들어서 속도를 내고 그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제주특별자치도인데 그때 이제 그 노 대통령의 생각은 제주도에만 이 특별한 지위를 보여 다른 데는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걸 보고 앞으로 분권 계획을 할 때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해서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중앙 집권형 국가가 지방 분권형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본래 뜻입니다. 단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세종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강원도에 이번 차례가 왔다는 게 가장 적절하다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이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활용하면은 중앙이 모든 걸 털어지고 보조금 주고 이런 그 구조가 아니고 지방의 특색 있는 자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다른 동네 만약에 중앙이 털어지고 있다 하면은 느린 속도로 가서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될 거를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나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사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특별자치도 내용을 충실하게 앞으로 담아내는 거. 더하기 어떤 도지사가 선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과 어떤 전략을 가진 도지사가 이 새로운 제도와 결합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지켜봤거든요. 그 제주특별자치도 할 때 이제 김태환 지사라는 분이 이제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지사들도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뭐 다 잘 아는 분을 뭐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은 특별자치도의 가치와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가장 잘 준비된 분이 그 지사 역할을 했는지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예산 더 달라 이런 요구만 했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계획을 짜고 계획을 보여주고 요 부분을 좀 뭐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돈 타령했고요. 그것이 오늘날 제주도가 도달한 그 지점인데 이광재 후보는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이 획기적인 어떤 정책들을 지금 다듬어 놨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강원도 발전에 특별자치도와 이광재 지사가 만나면은 강원도의 날개를 달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설명 내용과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이광재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당 후보가 이제 도지사가 되면 어차피 정치 권력 구조가 중앙 집중적인데 저쪽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대통령과 강원도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아무리 정책 좋다 하더라도 야당 도지사의 한계. 그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윤석열 행정부가 등장을 한 것은 행정부의 여당이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고 여전히 입법부, 국회의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상 이제 몇 번 안 되는 상황인데 여야가 현재 여당은 행정부를 지금 움직이는 것이고 민주당 야당은 입법부에 압도적으로 입법부를 움직이기 때문에 힘의 어떤 대등성, 균형성이 지금 이렇게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정부 형태를 분점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야당 지사가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지금 당장 이광재 후보가 이번에 그 민주당이 요청해서 나오면서 자기가 조건을 내건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특별자치도가 언제쯤 통과되겠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 명기해 놓은 게 2025년에까지 이거를 입법하겠다 했으니까 그때까지도 하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걸 자기가 도지사 출마를 받아들이면서 이 5월달까지 해달라고 했냐라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자기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은 이 법의 그 제정이 하세월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뛰어난 판단을 했고
자기가 준비한 정책 그 덩어리를 풀기 위한 하나의 그 제도적 조건을 장치를 확보하고 들어간다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자치도가 입법화되는 것과 이광재 후보가 준비한 여러 정책 이 패키지가 두 개가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앞에 질문한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당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당 후보자도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 내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지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준비는 부족하고 오로지 여당 그 정부 여당 대통령과 여당 행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아서 돈을 풀면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이 전개되면 그거는 강원도민들이 과연 그런 미래를 희망했는지 아니면 우리 내부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거를 민주당이 있는 그 의회에서 그런 입법적 지원을 받아서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긴장감은 어떠신지요? 제가 이광재 후보 그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이제 정책 자문 그룹을 뭐 이끄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결과를 보면 참 많이 무겁죠.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조사 과정이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뭐 ARS인지 아닌지 면접을 했는지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여러 조사하고 달리 이번 조사는 샘플 수는 뭐 9,000명으로 많지만은 무응답이 21%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원도 도지사 그 후보 선거에 대한 조사가 거의 한 10번 아마 토탈 한 10번쯤 되는 자료를 봤더니 이번에 제일 무응답자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진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사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수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당락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열심히 설명하고 더 잘 알리고 그래서 더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면은 저는 이번 선거는 아직 본선이 잘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일주일 이것이 모든 결과를 결정할 것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실 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특별자치도 특별법하고 이광재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뛰어난 정책들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제대로 된 어떤 특별자치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 주신다면 더 좋은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제 지사 선거에서의 승자가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의 새 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광재 후보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왜 이광재 후보가 돼야 하나, 요거를 강원도 도내 유권자들에게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 예,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가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5년을 제가 일을 했는데 4년 반은 국가기능발전위원장으로 일을 했고 뒤에 그 반년 동안은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정책 결정을 하는 어떤 위치,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또 지사, 국회의원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이 자기한테 보고를 이렇게 할 때 이 보고 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을 못 합니다. 이 보고대로 하자고 해야 될지, 그게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행정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뽑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가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평생 동안 늘 읽고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국내의 사례를 연구하고 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푸는 데 대한 정말 잘 이렇게 준비되고 또 그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충분히 가지고 그런 직책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저는 성공한 어떤 도지사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가 와서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이제 이광재 의원 당시 의원하고 그 사무실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광재 의원 방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뭐 하는지 가봤더니 항상 정책 토론을 하고 와서 보고하고 토론하고 서로 제안하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걸 보고 자기가 늘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거는 제가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국회에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이분이 비전 발표다 무슨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쏟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정책 내용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된 분이라야 도지사라는 그 직책에서 자신에게 그 직원들이 어떤 것을 보고할 때 이게 보고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거대한 이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도민들 생활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원도민일보가 마련한 강원도지사 후보 정당정책 토론회 이제 기호 1번 이광재 후보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